한동훈 전 대표도 자기는 국민의힘에 복당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당에서도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좀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와서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또 뛰고 있는 뭐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또 이영풍 전 KBS 기자 이런 분들은 벌써 또 출마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과 경쟁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해서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우려해 주시는 다선 의원님들께서 지금이라도 당 대표 쪽과 또 당 지도부를 좀 설득해 주시고 지금 시점이 오히려 저는 복당을 해야 될 시점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김주영 의원님, 네. 어제 뭐 다른 지상파 뉴스나 뉴스 전문 채널에서도 저희 돌직구쇼 이 발언 많이 인용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돌직구쇼에서 한 발언인지 모르고 그 방송하면서도 이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직구쇼에서 한 발언이었더라고요. 예. 밤에 또 다른 채널의 뉴스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 했었는데 저는 상당히 소신 발언했다고 생각하고요. 상당한 소신 발언이다. 네. 근데 지난번에 왜 박형준 그 부산시장이 컷오프설이 나왔을 때 네. 그거 안 된다라고 부산 지역 의원들이 다 비판하고 경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도 경선의 당사자도 경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통일된 의견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공관위원회 한 사람이기도 한데 소신 발언했다는데 일단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지도부에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예. 곽규택이 돌직군 던졌고 공은 지도부에게 갔다. 그렇죠. 근데 미국가 있는 장동익 대표가 여기에 콧방귀는 끼겠습니까? 콧방귀요. 예, 저는 전혀 꿈쩍 안 할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이제 대표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서 의견을 네네. 받아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 대변인이 곧바로 그거 아니더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도부가 이거 안 받아들일 거다. 전혀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이 정도의 의견을 수용할 요량이었다면 제명도 안 했을 것이다. 제명도 안 했을 거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장동익 대표가? 사실 부산의 육선, 부산시장 출신의 서병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나가는 지역에는 당이 공천하면 안 된다라고 요구했을 때 장 대표와 가까운 지도부에서는 해당형이다라고 이른바 이 정치적 비난의 돌을 던진 바 있습니다. 어제 곽규택 의원의 소신 발언은 이제는 그만하고 복당하고 제명 철회하고 경선에서 단일 후보를 내자라는 일종의 상식적인 발언으로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당 지도부의 반응은 뭘까요? 곽규택 의원의 발언은 공관위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관위원장께서 아마 경고의 메시지를 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경선 관리를 담당하는 공관위원 입장에서 혹시라도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당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대변인이 곽규택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송호석 원내대표도 대변인이자 공관위원 신분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제명당하면 5년 동안 복당 불가능, 어불성설이다. 이게 좀 안타까운데 김광삼 변호사님, 곽규택 의원이 얼마나 이 법사위에서 홀로라고 하면 좀 안 되겠군요. 다른 분도 있으니까.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충성파입니까? 거기에다가 공관위원으로서 어떻게든 공천 잡음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어제 저 발언도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한다기보다 당이 계속 잘못되고 있으니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누구를 밀어주자가 아니라 복당시켜서 경선하면 3자 구도로 당이 손해보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충정심에서 나온 발언인데 여러 명이 지금 쥐어받고 있어요. 대변인도 쥐어받고 원내대표도 쥐어받고 이거 뭐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안타깝습니다요. 뭐 고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혀 희망이 없는 국민의힘인데 원래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18개, 17개 되는 부산 지역구에서 전재수 의원이 유일하게 당선된 지역이 부산 북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되는 게 국민의힘에는 유리하냐? 아니면 민주당에게 이걸 빼앗기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냐?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당한 무소속이지만 결과적으로 보수에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사고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죠. 네네. 그렇지만 일단 뭐 제명을 왜 했겠습니까? 제명 사유가 안 되는 거 가지고 제명을 해버렸잖아요. 그건 정치를 못하겠다고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무공천을 하겠다? 지금 뭐 중진들은 국민의 힘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해당 힘이랄지 이거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부들은 당권파고 윤어게인과 어떻게 보면 흐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대구까지 다 져도 한동훈이 살아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게 지금 당권파의 생각일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살아 돌아오면 자기들이 제명한 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되는 거거든요. 더욱더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 표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무공천 아무리 고언을 하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무공천을 않고 국민의힘 뭐 공천을 했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당권파 지금 지도부는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곽규택 의원이 어찌 보면 당 지도부를 위해서도 도움되는 발언을 했다. 그렇죠. 합리적인 절충을 한 거예요. 그냥 뭐 전략 공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당된 다음에 뭐 박민식 후보랄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끼리 공정한 경선을 해서 후보로 정하자. 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냥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지명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제명을 했는데 다시 복당을 시키면 사실은 그거 자체는 지금 지도부의 자기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목적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에 다시 복귀하는 걸 막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인데 저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뭐 거의 없는데 지금 무공천을 하라고 했더니 자객을 보내겠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잠시 후에. 네, 무공천은커녕 물어보겠습니다. 자객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무공천의 가능성은 뭐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언론인 생활 저보다 훨씬 더 오래 하셨잖아요. 제 곽규택 의원에게 너무 미안해지는 게 공관위원인 거 알지만 부산 현역 의원으로서 개인의 의견을 제가 물어본 거였거든요. 공관위원으로서 질문을 제가 드리지 않죠. 곤란할 텐데 앵커를 믿고 부산 현역 의원으로서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소신 발언한 건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에서 경고받으니 질문을 물어본 앵커 입장에서 너무 미안해지는데 전직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고할 일입니까? 사실 경고할 일은 아니죠. 이제 우리들이 발언을 할 때는 상황과 장소가 있습니다. 공관위에서 또는 당사에서 공관위 브리핑을 할 때 그때 말한 것은 공관위원 발언이죠. 그렇죠. 아마 근데 이 자리에 아마 제 자리에 앉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이 자리에 앉아서 발언은 개인 곽규택, 국회의원 곽규택, 그다음에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 곽규택의 입장에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관위원까지 그것까지 이야기하면서 한 것은 좀 지나치다. 경고는 지나치다. 물론 곽규택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발언이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한 석이라도 더 걷어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후보가 보수 성향의 후보가 난립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현재 박민식 전 의원이라든지 해서 뭐 경선을 해서 하는 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상식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저는 그 전부터 한 전 대표가 수도권의 험지에 나와서 한번 세게 한번 싸워주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만은 뭐 부산에 본인이 집을 이미 얻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뭐 부산에서라도 그럼 한석이라도 걷어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방금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현재 분위기상 저는 경고가 저렇게 날아온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아마 복당을 시켜서 경선을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정치라는 게 앞으로 뭐 한 50일 남아서 어떻게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분위기로 볼 때는 피차 그 지역은 민주당 지역이니까 뭐 빼앗겨도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한석이라도 걷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 자체가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보면은 야 국민의힘당 뭐야? 응? 또 지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 이게 이제 보도가 되는 순간 이 시청자분들께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내용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곽규택 의원의 발언은 상식적인 발언이에요. 예. 그냥 입당시켜서 저는 사실 그 당시 제명 처분도 과도했다. 정치의 사법화 아니라 정당 정치의 사법화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돌직구 날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걸 제명시킨 한동훈 전 대표를 입당시켜서 경선 붙여서 깨끗하게 하면 그게 제일 클리어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는 국민의힘당의 현재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곽규택 의원에게 던졌던 앵커의 질문은 공관위원으로서의 입장을 물어본 게 아니라 부산의 현역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개인 곽규택 의원의 의견으로서 질문을 드린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 지도부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부디. 무공천 내지는 제명을 취소하라. 부산의 서병수, 김도읍, 곽규택 의원 등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당 지도부 안팎에서는 무공천이나 제명 취소가 아니라 오히려 자객을 보낸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자객 투입. 국민의힘 지도부 무공천 없다. 정치국 일관. 당권파에서 한동훈의 당선을 막기 위해 장 대표와 가까운 부산 출신의 김민수 최고위원을 자객으로 투입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자객을 보낸다. 자객 공천설도 나오고 있어요. 당원 지지도 높은 자객 김민수를 차출한다. 라는 이른바 자객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성치훈 부대변인 네. 이 자객을 투입한다. 무공천 하랬더니 자객 보낸다.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워싱턴 DC에서 찍은 사진을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충분히 김민수 최고를 자객으로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자객이라 하면 보통 이 타겟팅을 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걸 자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자객은 다릅니다. 끝까지 완주해서 같이 질 사람을 저는 뽑는 거라고 보거든요. 회방 놓는 자객이다. 그렇죠. 3자 구도로 가서 혹시 뭐 어떤 후보 지금 뭐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 중에 뭐 지금 밖을로 돌아다니는 것 중에 그 사람은 결국 나중에 그냥 드랍을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를 도울 것이다. 뭐 이런 막 소문까지 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끝까지 완주할 사람을 공천하는 게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하고 싶은 거겠죠. 지금 사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치킨 게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죽거나 장동혁 대표가 죽거나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이 인식이 일각의 설을 보면 분석을 보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저기에서 당선이 돼서 당 안으로 돌아온다면 차기 당권을 두고 장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치열한 결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그걸 우려한 일종의 어떤 자객 투입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인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당선이 되더라도 당에 들어오는 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막을 건데 그러지 못하는 여론이 생길 거고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결국 장동혁 지도부는 붕괴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죽거나 장동혁 대표가 죽거나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됩니다.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든 3자 구도를 돌파해서 당선이 되면 장동혁 지도부는 그 자체로 그냥 정당성을 잃게 되는 거고요. 명분을 잃게 되고 사퇴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자객을 보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떨어뜨린다.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아마 배신자 당해를 찍게 되겠죠. 부산 아까 뭐 전재수 의원이 계속 뭐 3선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다? 아닙니다. 전재수기 때문에 된 지역이지 사실 여기는 보수 우세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 선거 총선 말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모든 선거에서 그 부산 북구갑에서 민주당이 이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전재수라 됐던 거다. 전재수니까 된 겁니다. 전재수니까 20년 동안 발을 그 정말 일관해서 겨우겨우 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보수가 원래 되는 곳인데 아마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죠.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후보가 난입해서 우리가 졌다. 그러면서 배신자 당연을 찍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죽이든 아니면 장동혁 대표 본인이 만약에 이거를 허용해주면 본인이 죽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김민수 최고가 됐든 아니면은 지금 박민식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어떻게든 다듬을 받아낸 다음에 보낼 거기 때문에 둘 중에 저는 그래서 6월 4일이 둘 중에 하면 한동훈이든 장동혁이든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날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든 무공천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단일화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마치 무공천과 단일화를 해주면서 나 정계 은퇴하겠소라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걸 하실 분이었으면 진작에 했죠. 절대 안 할 겁니다. 자, 영화를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자객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일본 영화, 중국 영화 보면 자객을 싹 보내요. 그때 보내는 이 자객은 통상적으로 강호에 숨어 있는 은둔 고수. 그래서 대나무밭 사이를 막 촥 날아다니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실력자 자객을 이제 보내서 자고 있다 간만에 누구냐? 그러면 당장 죽을 놈에게 내 이름을 알 필요는 없다 하면서 막 촥 하잖아요. 근데 이 자객 김민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드라마나 그 우리가 넷플릭스의 영화 같은 걸 보면 되게 이제 자객이 주인공을 죽이러 갔다가 자객이 죽음으로 자객이 돌아오는 죽어요. 경우 굉장히 많죠. 영화에선 그렇죠. 대부분 보면 아니 물론 그 자객이 목적으로 삼는 인물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뭐 그 드라마 내에서 허접한 사람인 경우에는 자객에 의해서 사실은 뭐 살해당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근데 굉장히 인지도도 있고 그다음에 메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 자객이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뭐 한 거의 100% 가까이 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자객을 보낸다는데 이제 자객의 목적이 뭔가 이 칼을 잘 휘두른 자객을 보내는 게 아니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자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거운동 별 할 필요 없이 삼자구도로만 끝까지 갈 수 있는 자객.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 자객을 결과적으로 나중에 단일화를 안 할 자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민수랄지 뭐 윤민우 윤리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자객으로서 칼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설사 일부 강성 지층의 지지도를 지지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자객 역할을 할 수 있는 칼솜씨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자객을 보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봐요. 오히려? 그렇죠. 뭐 이름도 없고 칼도 잘 못 쓰고 어떤 정치적 어떤 그런 신념 자체가 윤핵인밖에 없는데 아무리 강성지층 일부가 뭐 표를 준다 하더라도 그 더군다나 이제 부산 북구의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당 지도부가 자객을 보낸다. 예. 그건 부산 북구의 유권자를 엄청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그것도 한때 같은 솥밥을 먹었던 사람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자기를 보낸다. 제가 볼 때는 이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굉장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거예요. 자객 잘못 보냈다간 역풍 분다. 당연히 그렇죠. 김유정 의원님, 과연 장 대표가 자객을 보낼까요? 보낸다면 정말 실력 있는 누군가를 보낼까요? 아니면 자객이 죽을까요? 그 무엇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의 이 정치 행태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이라면 저희가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할 수 있겠지만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라고 할까요? 그 한참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뭐 재보선에 출마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 대책을 강구하겠다. 네. 막을 방법을 찾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장 대표가? 장 대표가. 예. 그러면은 그 말대로 가겠죠. 지금 그때보다 장 대표의 모습은 더 비이성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중론이고 지금 미국 가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당 내에서조차 상당한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비판의 수위도 발언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든 지금 그 모습은 지방선거 승패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로만 가고 있구나. 그리고 뭐 부정선거 얘기까지 심지어 꺼내는 그런 모습 보면서 설사 지방선거에 패배하더라도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이었다라는 말로 퉁치고 계속 가려는 모습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또 그거에 그 동기부여가 된 것은 전환기 씨 부정선거 토론을 보고 나서 정말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네 이런 얘기가 그 토론회 이후 일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당 내에서도 기함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전혀 일반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 전 대표를 민주당과 싸울 생각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한동훈 전 대표와 일합을 겨루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천을 하고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단일화도 어려울 것이고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혈혈단신 혼자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보낼 거다. 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전재수 의원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재수 후보의 측근이 수리를 맡겼던 거 동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받은 거죠. 이 정도면 살인사건 현장에 전재수 후보의 지문이 찍힌 흉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국민들 앞에 가부 설명을 해야 돼요. 부산시장 선거에 완주하고 싶으면 받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선거법 위반이죠. 북구에서 열심히 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안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공격을 하는데 그건 이제 어떻든 선거 앞두고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저들 싸움할 수 있는 싸움의 링으로 지금 계속 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링에 제가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또 대응했다고 합니다. 받았네, 받았어. 안 받았다 말 한마디를 못한다 라는 SNS에 올렸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이에 대해서 북구에서 열심히 하셔라. 이건 수사기관에서 종결된 사안이다. 싸움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흥미로운 건 뭐 요 시계 논란도 논란이지만 전재수 누가 보면 둘이 이번 선거에서 붙나? 라고 싶을 정도의 어떤 긴장감이 좀 팽팽한데 사실 전재수 의원은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되셨고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그 지역의 재보궐의원으로 나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딱 또 뭐랄까요 대결점이 형성되네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뭐 좋은 소재거리죠. 본인을 언론에 하나라도 더 나오게 할 수 있는 게다가 이제 전재수 의원의 전 지역구에서 아직 뭐 현 지역구죠. 아직 사퇴를 안 했으니까 현 지역구에서 본인이 출마 의사가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아이템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 재밌는 게 받았네 받았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이 말을 못해요. 지금 자꾸 말을 돌립니다. 이건 수사상을 종결된 사안이다. 왜 나를 그 링에 끌어올리느냐? 왜?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라고 돌직구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선거법 위반 고발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검찰이 이제 기소 의견을 송치하지 않은 이유가 받았네 안 받았네 그 문제가 아니라 기간이 지났다. 증거 불충분이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안 받았다고 한다면은 선거법 위반 고발하면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중요한 팩트이기 때문에 설사 부산시장에 됐다 하더라도 저 정도 사안이면은 부산시장 자리가 날아갈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왜?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을 못해요. 지금 북구에서 열심히 하시라. 종결 사안이다. 싸움에 끌어들이려 하지 말아라 한 건데 전재수 의원도 이 싸움이 빨리 제발 건들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저 사안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텐데. 그런데 어찌됐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소재까지 가지고 있고 전재수 의원은 참 제발 좀 그 질문 좀 던지지 말았으면 아마도 계속 이제 TV 토론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 지역에서. 그러면 그 질문 계속 던질 겁니다. 아마 상대 후보 지금 이제 뭐 현 부산시장이겠죠. 박형준 시장. 네, 박형준 시장이 질문 던지면 대답은 저것밖에 못 할 겁니다. 나 안 받았단 말을 끝내 하지 않고 제발 왜 그런 이야기 하는 다 지난 이야기다. 종결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 사안은 참 재미있는 사안입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많은 선거법 위반 전문가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야, 발언에 어떻게 수위를 할 것인가? 전재수 의원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참 관심거리입니다. 성춘 부대변인. 예. 전재수 후보가 지금 뭔가 마치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한다고 몰아가는 겁니다. 저는 되게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단지 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증거 불충분입니다. 그 계속 나왔던 시계도요. 측근도 아니고 지인이 받았답니다.
보좌진이나 측근이라고 해도 뭐 그것도 참 아닌 건데 그 전재수 의원이 직접 받았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없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증언밖에 없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의 증언조차 전재수 의원에게 줬다가 아니라 다른 목사에게 줬답니다. 다른 목사에게를 줘서 그거를 뭔가 로비의 성격으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흘러들어간 증거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한 받았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재수 후보가 말하지 않습니까? 링 위로 왜 자꾸 올라가게 하려고 하느냐? 이미 끝난 사안이고 종결된 사안인데 아마 선거 내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가 됐다, 고발이 됐다라는 그 하나 갖고 뭔가 흠집을 내려는 거 아니냐? 여기에 말려들 이유가 없죠. 말려들 필요가 없죠. 대응할 필요가 굳이 없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걸 갖고 아마도 이런 프레임 짜겠죠. 저거 봐라, 대답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겠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대답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데 괜히 그거 갖고 긁어부스럼 만들려고 하니까 그 목적을 알고 있으니까 악의적인 목적을 알고 있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란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부산 선거에 있어서 아마도 주목을 받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재수 후보를 공격하는 건데 아마 이건 박형준 시장이 안 좋을 겁니다.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박형준 대 전재수 고도가 잡혀야 되는데 계속해서 국민들이 느낄 때도 부산 시민들이 느낄 때도 한동훈 대 전재수인가? 둘이 시장 선거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실 거야. 박형준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본인의 한동훈 전 대표 본인 선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박형준 시장 선거에는 정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전재수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북구갑 주민들, 북구갑 시민들의 이 마인드는 싸움하는 거 싫어한다. 왜냐면 저는 우리 그 전재수 의원님 여기 돌직구 많이 나오셨었잖아요. 예. 저 그때 기억나는 게 본인이 그렇게 센 발언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좀 약간 국민의힘 공격하는 발언을 하시면요. 아이고 또 부산 가서 이것도 뭐 또 사람들 나 이거 공격한 거 너무 진심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해야겠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부산 북구갑 분들은 이미 전재수 의원이 수십 년 동안 뭔가 거기에서 밭을 닦으면서 뭔가 막 싸우고 다니고 막 정쟁 일으키고 하는 분을 싫어한다는 거를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다니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어쩔 수 없이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도 있죠. 이슈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싸우는 사람 북구갑 싫어할걸요라고 전재수 후보가 얘기하는 거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응대를 해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거다라는 근데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의견이 좀 다른데 네네. 일단 뭐 겉싸움은 이제 한동훈과 전재수 같이 보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부산의 전체적인 선거 구도를 보면 결과적으로 한동훈하고 박형준 시장이 같은 배를 타게 될 겁니다. 연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박형준 시장은 뭐 윤핵에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고 현 지도부에 비판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이 계속 도발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박형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재수 의원이 왜 대답을 못하고 있냐면 경찰에서 어떤 결론 자체가 증거 불충분이 아니에요. 공소시효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받은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경찰에서 그냥 끝냈다고 한다면 아마 전재수 의원이 단호하게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소시효 때문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딱 하게 되면 사실은 고발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전재수 의원, 전재수 후보의 선거 내내 아킬레스건이 저걸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나는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 의심을 하겠죠.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얘기해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았으면.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경찰에서 어떤 일련 번호 확인해 보니까 통일교칙에서는 줬다고 하는데 관련된 사람이 일련 번호가 있는데 전재수 의원의 지인한테 그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샤넬백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아니 샤넬 신발하고. 그런 전재수 의원이 굉장히 고민이 있을 거예요.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 대답을 않고 나는 거기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 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선거 내내 전재수 의원도 이제 저 부분을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양측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분들은 참 배짱이 좋아요. 국민의힘당이나 보수정당에서는 저 정도면 후보 못 냅니다. 본인도 못 나갑니다. 뭐 김영 의원도 김영천 뭐 부원장도 그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은 아무튼 배짱들 참 좋아요. 네. 장동혁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사진들 때문에요.
김민수 최고위원의 지인이 형님들 비공개 사진 투척 물론 올려도 된다고 허락받았다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백악관 앞에서 해맑게 사진을 찍고 있는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의 사진입니다. 다른 사진들도 있습니까? 자,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 방미 행보에 대한 사진이지만 앞서 이제 백악관에서 찍은 사진들 또는 논란이 되는 사진들도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장동혁 대표 팬카페에 올라온 사진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 반응 한번 들어보시죠. 이 마치 상주가 상가를 지키지 않고 어디 가서 가요방에 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조차 있어요. 우리 당이 무슨 상가는 아니지만 이런 엄중한 시기에 거기 가서 희낙낙하는 거는 바른 처신이 아니죠.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어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 똑같은 심정입니다. 혹시 선거를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듭니다. 만일 그런 일이라면 용기 있게 2선 후퇴든 완전 사퇴든 결단을 하셔서 후보들이 당선될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좀 사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리고 싶어. 지금 국내에서는 그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진짜 좀 답답해요. 김주영 의원님, 저거 말고도 사실은 뭐 국민의힘 안팎에서 논란이 된 사진들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화보 찍으러 갔냐라는 말에도 상당히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내에서 예비 후보들 혹은 이제 공천 확정된 후보들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이번 선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라는 분이 저기 이렇게 미국 가가지고 활짝 웃고 그냥 본인만 신났잖아요. 지금 함께 간 김민수 최고위원 얼굴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라통 터지고 정말 피가 마른다 이런 얘기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마치 오라는 데는 없어도 그러니까 지역 최고위원을 딱 한 번 하고 그냥 다 취소하고 미국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라는 데는 없어도 내가 갈 곳은 있다 미국 이런 건지. 그래서 당 대표로서의 어떤 책임감 아무리 이제 1.5선의 정치 신참 대표라고는 하더라도 대표가 갖는 무게감 또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지금 이제 50일이 안 남았어요. 47일인가 아마 그 정도 남았을걸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가서 뭘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겠고 또 와보면 알아. 지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가 있겠지. 이런 정말 그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가서도 통상 업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공개거나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통상 업무라고 적죠. 당대표 일정을. 그런데 미국 가서도 특별히 공개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진 몇 장 외에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일주일을 그냥 이렇게 까먹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당에서는 또 많은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동 발사되는 거죠. 장동혁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백악관 안에서는 어떤 분들 만나실 예정이세요? NSC에 가서 대화 좀 나누려고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 아닌가요?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 정세로나 아니면 대북 관계 그리고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안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북 문제나 안보 문제 그리고 국제 정세와 관련된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대한민국 경제에도 저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